안녕하세요. 미드저니 코리아 조남경입니다. 미드저니 V8이 드디어 출시했습니다. 와!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뵀는데 미드저니 V8이 1월 중순쯤 나온다고 예고가 돼 있었고, 미드저니 V8을 베이스로 미드저니 전체를 한번 다루는 컨텐츠를 기획하고 있었는데 V8이 한 2달 정도 늦게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네요. 이번 시간에는 새로 출시한 미드저니 V8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본격 영상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유튜브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미드저니 V8이 나왔는데 현재는 V8 알파 버전이 공개됐습니다. 1월 말쯤 나온다고 예고돼 있었는데 결국에는 3월 18일 요 시간 보이시죠? 새벽에 두둥하고 나왔습니다. 현재 미드저니 V8을 사용하시려면 미드저니 사이트가 아니라 미드저니 알파 사이트에 접속하셔야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이전 영상에서 몇 번 소개해드린 적 있는데 미드저니 알파 사이트 같은 경우엔 정식 출시 이전에 알파 테스트를 진행하는 사이트입니다. 기존에 구글이나 디스코드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는 것처럼 이 사이트도 같은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알파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이런 팝업 메뉴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V8이 나왔고 사용할 수 있다는 간단한 안내 내용입니다. 확인 누르고 들어가면 미드저니 사이트와 모양이 같고 로고만 V8 알파라고 추가된 이 사이트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알파 사이트가 아닌 기존 웹사이트나 디스코드 서버에서 V8로 실행을 시키면 이런 에러 메시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도 이렇게 알파 사이트로 접속하라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미드저니 V8 출시를 알리는 공지사항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볼 건데 저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통 매뉴얼 잘 안 읽으시죠. 미드저니 사용할 때 초반에 저도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알게 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미드저니 업데이트에 관련된 공지사항 내용은 대부분 이미지가 어떻게 잘 만들어진다 라는 내용을 글로 표현한 내용인데 이 이미지가 어떻다 라는 걸 글로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업데이트 공지사항에 있는 이 글 내용을 보시면 이게 뭐 말하는 거야 라고 하며 안 읽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건데 미드저니 업데이트 공지사항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지의 생성이 좋아진다는 얘기를 표현이 불가능한 글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 한 줄 한 줄에는 명확히 뭔가를 표현하려는 목적이 있는 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통상의 버전업 공지사항 같은 경우엔 이렇게 새로운 게 나왔고 우리 게 좋고 하는 다양한 미사오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미드저니 개발진들이 찐 공대생의 프로그래머들 바이브 때문에 미드저니 버전업 공지사항에는 의미 없는 미사오구는 없습니다. 이렇게 공지사항을 한 줄 한 줄 확인하고 넘어가는 이유가 예전에 공지사항 무시하고 그냥 사용하던 제 경험에서 보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되게 좋은 기능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드는 생각은 아니 이렇게 좋은 기능이 있으면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곤 하는데 그때마다 버전업이 되어 있는 공지사항을 한번 다시 읽어보면 여기서 말한 게 그 얘기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모델을 사용하지 않은 고객들을 상대로 이미지에 대한 얘기를 글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무심코 읽어버리면 무슨 얘기지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V8 공지사항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V8 모델의 주요 특징인데 그 첫 줄은 V8은 놀라운 모델입니다 라고 써있네요. 뭐가 놀랍다는 거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드저니 버전 4부터 이전 버전인 미드저니 7까지는 하나의 아키텍처를 점점 확장하고 학습 데이터를 늘리고 최적화해가는 것으로 버전업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V8 모델의 경우는 기본 아키텍처를 완전히 교체한 모델입니다. 제로 베이스부터 완전히 새로 프로그램된 완전히 새로운 다른 모델입니다. 다른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미드저니가 생각하고 있는 넓은 미학 범위를 모두 충족시키고 그 외에도 다양한 장점이 있는 모델이다. 이런 얘기를 V8은 놀라운 모델입니다
라는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해 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모델인지 한번 살펴보면 상세한 지시를 훨씬 더 잘 따르며 예상치 못한 놀라움을 선사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상세한 지시라는 얘기는 결국 프롬프트를 의미합니다. 하루 반 정도 테스트해 봤는데 기존의 V7과는 좀 다른 프롬프트 문법이 있긴 하지만 상세한 지시를 해주면 굉장히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걸 테스트해서 확인했는데 여러분들도 V7에서 사용하시던 프롬프트를 V8로만 변경해서 실행해 보시면 이 프롬프트를 만든 의도가 뭐였는데 얘가 굉장히 잘 이해를 하는구나 라는 걸 알아차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얘기가 예상치 못한 놀라움을 선사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프롬프트를 상세하게 지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화, 스타일 참조, 무드보드를 통해서 사용자의 미학적 취향을 이해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 라고 얘기하는데 V8은 V7에 비해서 개인화 코드, 스타일 참조, 무드보드가 굉장히 잘 작동됩니다. 기존에 개인화, 스타일 참조, 무드보드를 사용하셨던 분들은 기존 코드가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V8에서 같은 프롬프트, 같은 코드로 생성을 해보시면 결과물의 이미지가 훨씬 좋아진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좋아진 주요 특징을 3개로 정리하면 향상된 퀄리티인데 이건 이미지 품질이 굉장히 좋아졌다 라는 건데 이미지가 더욱 일관성 있고 더 세밀해졌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관성이라고 말하는 건 인물의 일관성이라든지 스타일의 일관성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관성은 세밀하게 표현되는 부분이 일관성 있게 잘 표현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두 번째 특징은 텍스트 렌더링이 굉장히 잘 된다는 내용인데 따옴표로 지정을 해서 텍스트를 표현을 하면 그 능력이 어느 때보다 좋아졌다 라는 이야기인데 미드저니에서 따옴표 안에 텍스트를 넣어서 이미지에 텍스트를 표현하는 기법을 이전까지는 마이너 텍스트 드로잉이라고 해서 MTD라는 기능으로 불렀습니다. 이름에서 나오듯이 마이너예요. 그리고 텍스트 라이팅이 아니고 텍스트를 그린다. 조금 텍스트를 그리는 기능이다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미드저니에서 이 기능을 설명할 때 오타가 많은 편이어서 간단한 단어 한두 개 정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렸는데 이번에 이 기능이 텍스트 렌더링이라는 기능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쓰고 싶은 워드를 이렇게 따옴표 안에 집어넣으시고 프롬프트를 실행하시면 되는데 이때도 단순하게 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만 쓰지 마시고 이게 텍스트다. 그리고 배경은 이런 거다. 라고 추가적인 부분을 함께 써주셔야 자연스러운 결과물이 나옵니다. 이 정도 알려드리면 폰트를 바꿀 순 없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폰트를 지정할 수는 없지만 여기처럼 볼드 폰트라고 해서 두꺼운 폰트를 표현해라 라고 하면 같은 텍스트가 이렇게 두꺼운 폰트로 표현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V7에서도 제법 표현이 잘 됐고 지금 예제는 한 단어만 표현했지만 한 서너 단어까지는 표현이 잘 됐었습니다. V8에서는 단어의 수를 늘려도 표현을 잘 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한글을 쓸 수 있습니다. 와... 이 기능 설명드리면 늘 받는 질문은 한글은 안 되나요? 였는데 드디어 V8에서 한글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쓰고 싶은 텍스트에 이렇게 한글을 써주시면 되는데 사용해 보시면 알겠지만 오타도 좀 심한 편이고 영어에 비해서는 제대로 만들어지는 한글의 단어 수가 조금 부족하긴 한데 이 부분은 시간이 좀 지나면 점점 좋아질 거고 일단 한글이 표현되는 것까지만 반가워하는 걸로 하죠. 이번 V8 텍스트 렌더링 업데이트에서는 한글뿐만 아니라 이렇게 한자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어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한자나 일어를 잘 몰라서 간단한 단어들 정도로 테스트 해봤는데 제법 잘 표현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테스트를 해본 유저들 이야기로는 태국어와 베트남어까지는 표현이 되고 알파벳 계열 언어인 독일어나 프랑스어, 러시아어도 제법 잘 표현한다고 합니다.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랍 문자는 아직은 안 된다고 하네요. 미드저니 세계관에서는 이렇게 다국어가 잘 표현되는 게 굉장히 신기하고 굉장히 큰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나노바나나로 만들어진 PPT 수준의 이미지를 이미 보셨기 때문에 그 정도를 기대하실 수 있는데 그 정도 기대하시면 반드시 실망하십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는데 추천드리는 형태는 보통 이 정도 되는 이미지 만들 때 쓰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배경에 3D로 글씨가 깔리고 인물이 나타나는 걸 표현할 때는 텍스트를 써주고 프론트 어브를 집어넣어서 앞에 표현되는 인물 피사체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한글 오브젝트가 나오고 그 앞에 인물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기능을 사용하실 때 나노바나나에서 나오는 PPT 수준까지는 기대하지 마시고 이 정도 이미지 만드는데 유용하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기능이 나오면 어디까지 되는지 끝까지 테스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프롬프트는 다른 유저분이 테스트한 거 가져온 건데 프롬프트를 살펴보면 벽에 써진 텍스트라고 프롬프트에서 정의를 해주고 따옴표로 전체 문장을 써줍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서 텍스트를 줄바꿈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앞에 써지고 줄바꿈이 돼서 여기부터 써지게 되고 보시면 써져 있는 텍스트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Then when you have the 여기까지 쓴 다음에 여기서 테크닉이 하나 더 나옵니다. 따옴표로 이렇게 끊어주시고 레인보우 워드라고 해서 이건 컬러를 지정해 준 거예요. 그리고 다시 따옴표로 컬러스라고 써주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무지개 색깔 글자로 이렇게 컬러가 써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more the text라고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이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 more text라는 프롬프트 지시어를 없애고 그냥 바로 붙이게 되면 컨트롤이 좀 잘 안 됩니다. 글씨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텍스트 덩어리와 텍스트 덩어리를 읽을 때 프롬프트에 말이 되는 문장으로 구성해 주셔야 좀 더 잘 표현이 됩니다. 이 부분이 상세하게 묘사를 하면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V8 기본 성능과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You want로 시작하는 내용을 써주면 You want로 시작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여기서 한 번 더 끊고 스크립트 워드라고 해서 필기체 글씨라고 한 다음에 스타일이라고 입력을 해주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타일이 이렇게 필기체로 써진 걸 확인할 수 있죠. 거기에 more 텍스트를 한 번 더 해주고 나머지 부분을 적어주시면 이 정도 영어 텍스트도 가능은 합니다. 이렇게 긴 텍스트를 쓰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1:1로 만들면 좀 잘리는 경향이 있어요. 가로 이미지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영어로 최대치 정도가 이 정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과물이 이런 사진 종류로 만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나노바나나의 PPT 수준의 결과물은 시도하지 마세요. 이렇게 저렇게 테스트해 봤는데 잘 안 나옵니다. 같은 생성 모델이지만 특징이 좀 다르다 정도라고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모델과 함께 웹 인터페이스가 업데이트 됐는데 속도 향상에 맞춰서 웹 인터페이스를 개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글 읽으시면 뭐지 하실 수 있는데 속도 향상과 웹 인터페이스 개선이 무슨 관계일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도 이 부분이 좀 궁금하긴 했는데 아직 정확한 답은 찾지 못했지만 그간 오피스아워에서 나왔던 업데이트와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모아서 생각하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바뀌겠구나 정도가 유추가 되긴 합니다. 웹 인터페이스의 대표적인 세 가지가 대화 모드가 있는데 이 대화 모드는 미드저니 LLM이라고 이전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렸던 컨버세이셔널 모드를 말합니다. 흐름을 끊지 않고 바로 대화하듯이 작업할 수 있다는 건데 이 부분은 조금 저도 물음표긴 한데 약간의 기능 향상이 됐다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번 업데이트에서 확실히 눈에 띄는 건 이 그리드 모드라는 게 있는데 하나의 큰 이미지 세트에서 집중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건 이따 사이트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사이드바가 설정이 돼서 화면을 가리지 않고 설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사이드바 스타일로 메뉴가 개편됐습니다. 알파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변경된 내용은 크리에이트 탭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트 탭에 접속해 보시면 첫 번째 대화 모드인 컨버세이셔널 모드는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음성 입력을 받을 수 있는 버튼이 나타나고 이제부터는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이미진 바에
입력되는 내용은 미드저니 LLM으로 전달됩니다. LLM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여기에 입력은 영어가 아니라 한글을 입력해도 잘 작동합니다. 귀여운 소녀가 공원에서 노는 모습이라고 하고 생성 서브밋을 클릭하면 이와 같이 제가 입력한 건 한글임에도 불구하고 영어로 생성 프롬프트가 만들어져서 이미지가 생성하게 됩니다. 이 컨버세이셔널 모드에 관련된 내용은 미드저니 LLM이라는 영상에 다뤄져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 기능은 V8에서 새로 나온 기능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기능이 발전된 기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화 모드를 끄는 방법은 이 아이콘을 한 번 더 클릭해주면 대화 모드가 해제됩니다. 다음 새로운 업데이트인 그리드 모드는 아이콘은 여기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한 번에 생성된 이미지 4장이 한 세트로 한 화면에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드 모드 해제는 이 아이콘을 다시 한번 클릭해주면 해제가 됩니다. 크리에이트 탭에서 이렇게 한 번에 생성된 이미지들이 여러 줄로 보이는 이런 내용을 그리드 모드에서는 한 번에 집중해서 볼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 이미지로 넘어가려면 우측에 있는 이미지 리레에서 클릭을 하시거나 스크롤로 다음 이미지로 넘어갈 수도 있고 위아래 방향키를 사용해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현재 보여지고 있는 이미지가 조금 더 크게 표시가 됩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이런 식으로 전체 이미지가 이동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리스트 모드에서 이 오른쪽 부분에 표시되는 프롬프트와 파라미터 그리고 다양한 액션 버튼들은 그리드 모드에서도 이 오른쪽에 똑같이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4장씩 보여지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하실 수도 있는데 미드저니 V8 이후에 업데이트되는 내용에서 1024-1024가 아니라 512-512로 작은 사이즈로 여러 장 생성할 수 있는 모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미지는 이미지 한 장을 4분할해서 이미지를 생성한 건데 예를 들어 V8에서 한꺼번에 생성할 수 있는 이미지가 16장이 된다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이런 업데이트를 기존의 리스트형에서 보면 집중도가 좀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업데이트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생성한 10장 이상의 이미지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집중도 높은 모드가 만들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후 업데이트를 위한 기능이라서 현재는 활용도가 커 보이진 않지만 생성된 이미지를 좀 더 크게 보고 싶으시다면 나름 유용한 인터페이스입니다. 리스트로 볼 수 있고 그리드 모드로 집중해서 볼 수 있고 오른쪽에 리스트가 나온다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업데이트인 사이드바는 여기에 있는 4개의 아이콘을 클릭해보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콘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이미지를 첨부할 수 있는 메뉴와 픽코드를 선택할 수 있는 메뉴, 무드보드를 선택할 수 있는 메뉴, 내가 선택해 놓은 srf 코드를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옵니다. 해당 메뉴를 다시 클릭하면 오른쪽 사이드 메뉴가 사라지게 됩니다. 다음은 세팅 사이드바인데 이걸 클릭하시게 되면 이미지 생성 옵션에 필요한 옵션들을 선택할 수 있는 사이드바가 나타납니다. 이 2개의 버튼은 기존의 프롬프트 입력 창의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버튼입니다. 이미지 첨부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이런 UI가 나오는데 이렇게 첨부하는 UI에서 생성되고 있는 아랫부분이 가려지는 걸 피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메뉴들이 있는 아이콘을 오른쪽 사이드바로 이동시켜 놓은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메뉴를 끄게 되면 전체 이미지가 줄었다 늘었다 하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시연할 때 화면을 확대해서 좀 잘 보이시라고 만들어 놨는데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100% 화면입니다. 100% 화면일 때는 이쪽 사이드바를 클릭하게 되면 화면이 전혀 안 변경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이드바는 4K 이상 되는 모니터를 위한 UI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이드바에 2개가 더 있는데 이걸 클릭하시게 되면 사용하는 폴더가 나오게 됩니다. 폴더에서 폴더를 선택하게 되면 해당 폴더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만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폴더를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 폴더를 다시 클릭해서 사이드바를 닫게 되면 현재 폴더가 선택되어 있다는 부분이 여기에 표시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X표를 클릭을 하시면 폴더 선택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 버튼은 필터입니다. 클릭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상황을 필터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필터 같은 경우엔 크리에이트 탭에는 없었는데 이전에 오거나이즈 탭에는 있었죠.
이 오거나이즈 탭에 있는 필터가 사이드바로 들어오고 크리에이트 탭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크리에이트 탭에서는 이 오른쪽 사이드바를 켰다가 완전히 끌 수 있지만 오거나이즈 탭에서는 오른쪽 사이드바를 끌 수가 없습니다. 기본 값은 필터가 선택이 되어 있고 폴더를 클릭하거나 세팅을 클릭하거나 이미지 첨부를 클릭하게 되면 이와 같은 UI가 고정돼서 나오게 되어 있는데 현재 오거나이즈 탭은 고정되어 있고 크리에이트 탭은 가변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술사항 및 호환성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번에 발표한 V8 같은 경우엔 기본 옵션만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먼저 발표된 내용입니다. 자동차에 비유하면 풀 옵션이 아니라 기본 옵션만 장착된 상태로 출고한 거죠. 현재 사용할 수 있는 파라미터 같은 경우엔 가로 세로 비율, 카오스 파라미터, 위어드, EXP, 로우 모드가 지원됩니다. 하위 호환성은 V7에서 사용하셨던 개인화 프로필도 V8에서 그대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V7에서 만들어 놓은 개인화 프로필을 V8용 P코드로 새로 만들 수도 있는데 그건 이후 영상에서 개인화를 다룬 내용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V7에서 사용하던 개인화 프로필, 무드보드, 스타일 참조 코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V8에 새로운 기능으로 추가된 게 HD라는 파라미터인데 이 HD 파라미터를 사용하게 되면 2K 해상도의 네이티브가 생성이 된다 라는 옵션인데 1:1을 기준으로 1024 픽셀의 1K 이미지가 기본값인데 HD 파라미터를 사용하게 되면 2048의 2K 이미지를 네이티브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미드저니는 기존의 1024의 1K 이미지를 업스케일 2배를 해서 2K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걸 지원했는데 이 HD 옵션 같은 경우엔 처음부터 2K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1K 이미지를 만들고 업스케일을 사용한 것보다 처음부터 2K 이미지를 만들게 되면 이미지의 디테일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Q4라는 파라미터도 지원하는데 이 파라미터 같은 경우엔 높은 품질의 고퀄리티 이미지를 만드는 모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미드저니가 이후에 업데이트를 버전업이 돼서 뭉쳐서 모든 기능이 한꺼번에 나오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 먼저 발표하고 한두 개의 파라미터를 추가해서 계속 업데이트되는 방식으로 업데이트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현재 사용 가능한 파라미터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데 이걸 확인하시는 방법은 이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 주소는 더보기에 남겨져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미드저니 공식 도움말에 버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도움말인데 이 왼쪽에 보시면 V8 알파도 보이시고 V7, V6.1, 니즈6, 니즈7에 관련되어 있는 도움말 사이트인데 아래쪽으로 이동하시면 V8 알파에 관련되어 있는 최신 정보들을 보실 수 있고 아래쪽에 버전별 파라미터가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어져 있습니다. 맨 위의 항목이 가로 세로 비율의 최대치인데 V6에서는 14:1이라고 써 있는데 이건 V6에서 14:1에서 1:14까지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V7도 마찬가지로 14:1에서 1:14까지 자유롭게 선택해서 생성할 수 있는데 실제로 사용해 보시면 3:1 이상의 이미지를 만들 일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V8의 스펙도 나와 있는데 기본값은 14:1이고 HD 이미지인 2K 이미지 같은 경우엔 4:1의 비율이 맥시멈 값입니다. 4:1부터 1:4까지 이미지를 HD에서는 만들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표에 보시면 현재 사용 가능한 옵션들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고 HD 이미지 같은 경우엔 V6과 V7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한데 V8 알파에서는 사용이 가능하고 파라미터는 HD를 입력하면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4배 GPU 코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HD 모드 같은 경우엔 이미지를 한번 생성하는데 기본 1K 모드보다 4배 많은 패스트 아워가 소진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드보드를 사용해서 V8로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패스트 아워가 4배 소진되게 됩니다. V8에서 사용을 했을 때 GPU 코스트가 많이 드는 또 다른 건 스타일 레퍼런스를 사용해도 4배 GPU 코스트가 발생을 하고 스타일 레퍼런스 코드를 넣어도 4배 코스트가 작동을 합니다. 현재는
알파 버전이라 이렇게 비싸게 이미지가 생성되게 되는데 V6과 V7에서 보시면 가격이 달라지지 않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4배 비싼 기능들도 조만간 가격이 낮아질 예정이니까 알파 사이트에서 활용하실 때 이 패스트아워가 빨리 소모된다는 걸 유의하셔야 됩니다. 아래쪽에 퀄리티 파라미터에 관련해서도 1과 4를 사용할 수 있고 이 또한 4배의 GPU 코스트가 듭니다. 미드저니가 이런 파라미터들이 업데이트 됐을 때 바로바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서 현재 지원되고 있는 파라미터를 알고 싶으시면 이 표를 이용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른 기능으로 업데이트가 예정이 되거나 사용할 수 있게 바뀌거나 이렇게 계속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고 이후 업데이트에도 계속 사용이 안 될 파라미터는 no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no 파라미터는 -no라고 써서 이미지에서 제거하고 싶은 부분을 입력하는 파라미터인데 V8부터는 no 파라미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no 파라미터를 사용할 수 없는 이유는 기존 모델에서는 프롬프트에서 부정적으로 입력하더라도 잘 제거가 안 되는 이유 때문에 이 no 파라미터를 사용했는데 V8 같은 경우엔 프롬프트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굳이 no 파라미터를 사용 안 하시고 프롬프트 내부에서 문맥상 이런 것들을 나타나지 말게 해라 라고 해도 충분히 no 파라미터와 같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서 V8 이후부터는 지원을 안 하는 파라미터입니다. 업데이트 공지에 빠져있는 내용 중에 패스트아워 소진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하나 있어서 소개해 드리는데 HD로 해서 2K 이미지와 Q4로 사용을 해서 퀄리티가 높은 이미지를 만들게 되면 HD 파라미터가 4배 비싸고 Q4 파라미터가 4배 비싼데 이 두 개를 동시 사용하게 되면 16배가 소모가 됩니다. 이렇게 곱하기로 소모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저도 테스트 해봤는데 비디오 모델 생성하는 수준으로 패스트아워가 소진되니까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4와 HD 파라미터를 함께 쓰면 4 곱하기 4가 되는데 그거 말고도 4배가 소모되는 다른 파라미터들도 있는데 스타일 레퍼런스 같은 경우엔 4배 소모가 되고 스타일 레퍼런스 코드 같은 경우에도 4배 소모가 되는데 스타일 레퍼런스 이미지와 스타일 레퍼런스 코드를 함께 사용되면 16배가 된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HD 파라미터와 Q4 파라미터 말고는 함께 사용한다고 해서 16배의 패스트아워가 소진되는 게 아니고 최대 4배까지만 패스트아워가 소진됩니다. 모드와 요금에 관련된 내용인데 HD 관련된 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렸고 패스트아워 소진 없이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릴렉스 모드 같은 경우엔 현재는 지원하지 않는데 미드저니가 버전업을 하게 되면 초기에 모델을 운영하고 최적화가 되고 나서 서버에 여유 자원이 생기면 릴렉스 모드를 지원하게 됩니다. 새로운 모델이 나오고 대략 일주일 안에 릴렉스 모드를 지원하게 되니까 현재는 릴렉스 모드를 지원하지 않지만 곧 릴렉스 모드를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파라미터 리스트에서 봤듯이 HD, Q4, sref, 무드보드 같은 경우엔 비용이 4배 소모된다 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가격은 현재 기준이고 이후에 가격이 빠르게 다운되니까 조만간 같은 가격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sref, 무드보드 파라미터와 HD와 Q4 파라미터를 현재는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HD 파라미터와 Q4가 아직 지원이 안 된다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미드저니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용한 팁과 요령인데 실사나 통제된 느낌의 이미지를 만들고 싶으면 로우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로우 모드를 활성화하고 이미지를 생성하시면 사진이 잘 나오거나 통제된 느낌이 잘 나오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데 이 통제된 느낌이라는 건 프롬프트가 보다 잘 반영된 결과물을 의미합니다. V7까지는 무드보드와 sref를 옵션처럼 사용하시라고 권장해 드렸는데 V8에서는 이 무드보드 sref를 꼭 사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무드보드와 sref를 사용해서 나온 이미지와 사용하지 않은 이미지와 품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또한 스타일라이즈를 극대까지 올려서 어떤 이미지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스타일라이즈 1000까지 올려보시면 현재 V8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스타일을 보실 수 있는데 각 모델의 최고치를 미리 확인해 보시는 건 모델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만들 수 있는지 범위를 미리 알아둔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요긴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스타일라이트 값을 1000을 사용해 보시라고 이야기하는 건 기본 값인 100에서 바로 1000을 사용하시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250, 500, 750으로 조금씩 올려보시면서 미학 모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눈에 익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V8 프롬프트에 관련되어 있는 팁도 하나 제공했는데 프롬프트는 더 길고 구체적일수록 결과물이 좋게 나옵니다. 구체적인 건 묘사를 많이 하란 얘기고 더 길게 쓰라고 하는데 프롬프트의 길이는 맥시멈 1300 캐릭터까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1300 캐릭터밖에 사용을 못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보통 보여드리는 예시는 큐트캣, 큐트걸 이 정도여서 길게 사용을 안 해서 1300자가 별 무리가 없는데 여러분 중에 프롬프트 굉장히 길게 쓰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1300자 이상의 프롬프트는 프롬프트의 후반부가 무시돼서 작동을 안 하게 됩니다. 실제 현업에서 사용되는 프롬프트의 경우에도 300자 정도가 거의 맥시멈이고 그 이상으로 프롬프트를 쓰시는 분들은 프롬프트 길이를 줄이시는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미드저니에서 V8의 주의사항이라고 알려주는 내용인데 이 모델은 완전히 새로운 모델로 기존과는 다른 장점과 약점이 있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키텍처가 바뀐 V8의 결과물은 기존의 V7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이야기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잘 사용하는 프롬프트가 더 잘 나오는 강점이 나타날 수도 있고 혹은 기존에 사용되던 프롬프트가 잘 안 나오는 약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V8 같은 경우엔 현재 알파 버전이기 때문에 사용하시던 프롬프트가 잘 안 나오는 경우에는 급하신 건 V7을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이후에 V8 프롬프팅에 관련되어 있는 컨텐츠도 준비 중이니까 V8 프롬프트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먼저 익히시고 사용하시던 프롬프트를 변경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강점과 약점이 있긴 한데 뭐가 강점이고 뭐가 약점인지 미드저니 개발사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프롬프트 스타일이 필요할 수 있으니 이것저것 시도해보세요 라는 얘기는 나도 잘 모르겠다 라는 얘긴데 이후에 다룰 영상에 V8 프롬프팅에 관련되는 영상을 준비 중이니까 미드저니도 모르는 내용을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스코드에 V8 관련되어 있는 쇼케이스가 있는데 다른 사용자들에게 멋진 이미지를 만들어서 뽐내고 의견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혼자 연습하시는 분들은 이거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실 수 있는데 이번처럼 완전 새로운 모델이 나왔을 때 혼자서 이미지를 만들어서 테스트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런 디스코드 커뮤니티를 활용을 해서 다른 사용자의 이미지들을 공유하면서 다른 사용자들의 스킬 중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모으는 게 가장 빨리 실력이 느는 방법입니다. 현재는 모델이 업데이트돼서 안정화가 안 된 상태로 랭킹 세션들이 모두 닫혀있는 상태입니다. 일주일 내로 안정화가 되고 나면 랭킹 세션이 열릴 거니까 열린 이후에 활용하라는 이야기고 마지막으로 이 거대한 상상의 바다에서 즐겁게 새로운 경이로움을 찾아봅시다 라고 주의사항에 써놨는데 정리하면 모델이 완전히 바뀌어서 우리도 잘 모르는데 열심히 이미지를 만들다 보면 뭐가 바뀌었는지 감동도 할 수 있고 좌절도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시도해봐라 라는 약간은 무책임한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드저니 V8 공지사항 내용을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봤습니다. 업데이트된 인터페이스에 관련된 내용도 하나하나 굉장히 내용이 많아서 이후 영상에서 하나하나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까 일단은 오늘 다뤄진 내용으로 V8을 먼저 좀 즐기시다 보면 V8의 이미지가 어떻게 나오는지 눈에 익히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시간 발자국 단어는 차근차근입니다. 미드저니 버전이 올라가게 되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굉장히 긴 프롬프트를 한 번에 입력해서 뭐가 되고 뭐가 안 되고 이렇게 한 번에 파악하려고 하시는데 이렇게 긴 프롬프트를 한 번에 입력하고 새로워진 모델에서 나와 있는 이미지에서 이건 적용이 되는구나 이건 적용이 안 되는구나를 한꺼번에 파악하긴 굉장히 힘듭니다. 발자국 단어로 차근차근을 갖고 온 건 미드저니를 처음 시작하실 때 두세 단어, 저 같은 경우엔 큐트캣이나 큐트걸인데 이런 기본 테스트 프롬프트로
이미지를 생성하셔서 V8 모델의 기본적인 미학이 어느 정도로 작동하는지를 먼저 체크하시고 이후에 차근차근 빌드업해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기초부터 빌드업해서 올라가는 방법이 굉장히 돌아가는 방법처럼 보이긴 한데 실제로는 굉장히 빨리 가는 지름길이니까 초반은 좀 지루할 수 있지만 차근차근 간다 라는 마음으로 간단한 프롬프트로 V8 이미지를 먼저 즐겨보세요. 이번 시간은 발자국 단어 차근차근과 함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oh.